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30, 99, 2, 28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8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8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요즘에 중간배당 관련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는 28일까지 매수를 하기만 한다면 중간배당을 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숫자 28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28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네. 뜻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 형태는 가뜩이나 초롱초롱한 눈이시고 돈 얘기가 나오니까 초롱초롱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배당에 대해서 분기배당에 대해서 뭐 보너스라고 하는데 여름에 주는 중간배당, 이른바 여름 보너스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뭐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간배당에 나서는 기업도 최근에 그리고 늘고 있는 것도 추세입니다. 중간배당이라는 이름 그대로 회계연도 중간에 이익을 배당하는 걸 중간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2월 말 이후에 6월 30일에 중간배당을 한 차례 더 실시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중간배당 기준일인 이달 30일 이틀 전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사둬야 되고요. 해당 종목마다 좀 다른데 배당금 입금일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주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7월에서 8월 정도에 통상적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초롱초롱해지면서 몸을 제 쪽으로 돌리셨는데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변경을 하거나요. 예, 네. 이미 변경을 했거나 공시 등을 통해서 중간 배당을 이어간다고 결정한 기업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이 지금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상장사 이원이 있는데 지난 3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 이외에 중간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간 배당에 처음 나섰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SK케미칼이나 SK디스커버리스, CJ제일제당 등도 올해 중간 배당 한다고 했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 중간 배당을 이어가는 신한지주 등이 또 눈에 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에 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차원에서 주주 명부 폐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네.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기 배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주주 명부 폐쇄 공시를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시 전인데 네. 중간 배당을 지금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간 배당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연말 기말 배당, 합산 배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번에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받게 되면 일단 배당락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드는 건데요. 일반 주주 네네.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연 3회에서 4회, 적게는 2회에 낮춰서 배당금을 받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종목을 받은 금액으로 다시 매수에 나서거나 혹은 복리가 꼭 아니더라도 생활비에 보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좀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같은 종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매수하는 주주들도 꽤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입금된 날은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종목들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덜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당 기준일이 지나게 되면 해당 기간의 배당금은 못 받게 되잖아요. 일단 주주 권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거나 다음 분기를 기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를 반영을 바로 가격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배당락 효과, 배당락일 우리가 이렇게 배당락 표현을 효과. 하잖아요. 근데 배당금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2회, 3회, 4회에 나눠서 주게 되면 배당금이 적어지게 되고 다음 배당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낮아서 주가의 하락이 아무래도 좀 희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기 배당 실시하는 기업들이 부쩍이나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분기 배당 실시한 기업이 5년 동안 3배 이상이 됐고요. 결산 배당 1년에 한 번 실시한 기업 수는 같은 기간 6% 느는 데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산 배당 1년에 한 번 주는 배당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긴 한데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는 수준으로 보면 중간 배당 혹은 뭐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중간 배당 관련하여서 주의할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모든 건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중간 배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다수가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연말에도 그렇고 할 때가 되면은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이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꺾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전통적인 종목군들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둔화가 됐다고 보는 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뭐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인즉슨 주가 자체의 상승 기대감이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당이라는 게 기업이 벌어들인 그 돈을 현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배당금을 많이 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과 나눈다는 입장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성장성에 투자를 했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배당금을 주는 만큼 신사업, 연구에 투자할 재원이 한마디로 배당을 많이 주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네. 성장주들의 배당이 없거나 굉장히 적은 이유도 일맥상통합니다.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들은 배당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금으로 재투자하고 인력 다시 뽑고 소싱 다시 해가지고 실적으로 보답하는 게 주주한테는 더 나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고르실 때 성장과 배당성을 동시에 지닌 특히나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의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꼭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